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충북은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청주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며 새로 옮겨온 주민들의 표심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충북 유권자들은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장 높았던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154개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한 표를 행사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비닐 장갑 등 평소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코로나19도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상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내 주어진 권리니까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지. 선거 연령이 낮아져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18살 유권자도 긴장되고 제 손으로 직접 미래를 이끌 사람을 뽑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찾는 것조차 힘든 이들도 미래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많은 정책이나 공약들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투표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충북의 총선 후보자들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은 전원이, 미래통합당도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충북에서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6만 5천여 명. 전체의 12.2%로 첫날 기준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19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0.53%포인트 높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4년 전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분산 효과를 냈고 본 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대기 시간 등이 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밀집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오전 타임에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많이 두려우시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마음의 두려움을 많이 좀 덜으시고 적극적으로. 앞선 4번의 선거에서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모두 마지막 날이 더 높았던 만큼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 선거구의 연일 후보 간 고소 고발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충주시 의원들은 지난 2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도의원, 지역 신문 기자 등과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가 조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우연히 자리에 동석한 것일 뿐 후보와 관계없는 폭행 사건을 두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생당 최용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욱, 이종배 두 후보가 비방을 이어가면서 공명선거 서약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4년 사이 충북의 아파트 공급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전 선거 때 없던 동네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인구가 10,000 단위에 이르는 무시 못할 새 동네 주민들의 알 수 없는 표심이 이번 선거에선 특히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구도심의 중심인 청주 상당. 5,0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4년 전 없던 동네를 만들었고 도로 건너 청주 최대 택지 개발 현장에도 3,000세대 4개 단지가 먼저 입주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신축이 집중된 이 3개 동지역에서만 4년 동안 증가한 유권자가 13,000명. 20대 총선 당시 상당구 전체 투표수의 15%에 해당하는 무시 못할 집단인데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없던 동네라 표심을 알 수 없는 큰 수수께끼 상자입니다. 비교적 젊은 층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이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 오래된 아파트, 동남지역 방송도 꽤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이 더 클 거다라고 보긴 보는 거죠. 무심천 건너 청주 개발의 중심인 청주 흥덕. 2018년 하반기 테크노폴리스가 입주한 강서 이동 인구는 4년 만에 2.3배.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한 강서 일동과 옥산면도 각각 6, 7천 명씩 느는 등 전체의 10%인 2만의 유권자 집단이 신규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돼 지역의 오랜 정치적 무게중심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관심입니다. 보편적으로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인구 변동은 표심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충주 호암택지를 비롯해 인구가 크게 늘어가는 서충주 신도시와 충북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4년 전 20대 총선에 비해 충북의 투표구는 모두 28곳이 늘었고 유권자는 올해 처음 만 18세까지 더해져 6만 7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중앙당 차원의 충북 지원 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통장이 열린 옥천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려면 싸움보다 일을 잘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곽상원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각각 내일과 모레 청주를 방문해 지원 유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아 소방당국은 수위를 더 높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폐기물을 드러내며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화염과 연기가 계속해서 치솟습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난 화재는 15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 한 해 평균 8건로 나던 폐기물 시설 화재는 올 들어 벌써 8건이 발생했습니다. 노후된 전기 설비와 또 선별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폐건전지, 부탄가스 용기 등이 분쇄 과정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부주의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집주인이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자리를 비운 사이 지붕으로 옮겨 붙었고 영동의 한 야산에선 쓰레기를 소각하던 80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농촌에 나가보면 농산물 쓰레기 태우기는 여전합니다. 저 고추 때 뽑아놨던 거 작년에 이걸 어디다 갖다 내죠. 지저분하고 태워야지. 옛날엔 이런 걸로 거름했잖아. 소방당국은 봄철 화재 예방 대책 기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인의 처리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 안전관리 부주의 또는 불법 행위 여부를 밝혀서 저희가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에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코로나19 완치자를 다시 검사한 결과 추가로 재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완치자 30명 가운데 28명을 검사한 결과 앞서 재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6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재검사를 받지 않은 완치자 2명을 조만간 검사할 예정입니다. 선거수당제도 운용으로 유명한 충주의 한 기업이 올해도 특별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인 보성파워텍은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이 총선 선거 확인증을 내면 특별수당 1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선거수당을 지급했는데 임직원들의 투표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음성군 지역 전자화폐인 음성행복페이가 발행 53일 만에 올해 목표액인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음성군은 행복페이 가입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발행액 3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오는 7월까지 10% 인센티브 적립금을 줘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 안에 1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